네, 안녕하세요. 미덕바입니다. 오늘은 철거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하루 비는 날, 요때 체크하기 가장 좋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 같이 해보러 들어가시죠. 입구, 처음에 덧방에 덧방, 이렇게 대져 있어가지고, 요 하부 쪽 문턱보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두 두께, 세 두께, 그러면 막 2cm, 3cm 올라가서 들어올 때 부담스럽겠죠. 툭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드러냈습니다. 타일만은 토도토독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있는 그 쭈꾸미 쪽, 그러니까 몰탈 쪽, 그쪽까지 그냥 다 지금 드러낸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드러내야 됩니다. 입구는 그렇게 보시면 됐고, 그리고 화장실이 좀 어둡긴 한데, 안에 보시면 지금 젠다이를 쌓아놓고 액방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액방은 한 번만 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타일팀에서 혹은 뭐 방수팀에서 아쿠아 디펜스로 한 번 더 돌려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액방은 이렇게 밟으면 좀 깨지거든요. 그래서 건물 흔들림이라든지 요동칠 때 이 코너 쪽이 깨질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젠다이를 길게 연결했고, 여기다가 서비스 닛불을 해가지고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없던 벽이 생길 때는 서비스 닛불로 그 공간을 더 이렇게 빼주시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100원을 더 연장하는 거죠. 방은 깔끔하고, 요거. 보통 이렇게 벽박이장, 구축 아파트 벽박이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단올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까도 단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까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대로 까가지고 이쪽 안쪽으로 그냥 쭉 밀고 마루를 넣으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금액을 좀 아끼고 가성비 있게 지금 들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다가 마루 들어오고 그 위에 꺾어가지고 마루로 연결하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마루를 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하부 장을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쪽에 장이 들어가면서 마루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여기 처짐 현상이 발생했어요. 여기는 이제 들어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들어 올리고, 처짐 현상이 이렇게 격렬하게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들어 올려야 되는 거고요. 내가 천장을 거의 건들지 않고 몰딩만 살짝씩 띄었는데 약간 이렇게 요동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 목수팀한테 잡아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내가 라인 조명이라든지 마그네틱 조명, 긴 이렇게 뚫고 들어간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안 잡아도 됩니다. 만약에 못 느끼고 계신다면. 어떤 신축 아파트도 레벨이 안 맞아요. 조금씩 다 다르고 틀리고, 그리고 목공이 후에 인테리어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잡지 않는 이상은 다 걷어내고 잡는다거나 뭐 그런 행위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평활도 맞추는 거는 그냥 힘들다, 그렇게 보시고 좀 내려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 조명류로 가신다면은 평활도를 더더욱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맞추고 한번 끌어올리고 평활도 잡고 그러면 금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석고 그 내부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석고판 그러면은 여기 종이까지, 감싸고 있던 종이까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종이가 같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딱 손 대면은 벌써 이렇게 푸두두두두. 그래서 요런 거는 최대한 일단 두고 목공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졌네? 자, 그럼 계속 떨어뜨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살리셔서, 요런 좀 예민한 부분은 철거팀한테 시키지 마시고 목공팀한테 시키시기 바랍니다. 철거팀 퀄리티가 또 중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얘기를 하고 조심해 주세요 해도 그냥 막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팀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직접 뛰시던가 아니면은 같이 눈을 띄지 말고 같이 하나 둘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꼭 칼질 한번 싹 하셔야 됩니다. 몰딩 쪽에. 안 그러면은 얘가 같이 부두두둑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찢어버리는 현상이 나오니까요. 이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실링팬 설치하시겠다. 요즘 실링팬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 보강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까지 미장을 싹 잘 해놨어요. 콘크리트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공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가 도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꿀렁꿀렁 해버리면 여기다 퍼티를 가득 채울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여기 끝까지 미장을 밀어 넣는 게 이제 맞는데, 이런 거는 타일팀에서 이제 미장을 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걸 좀 톡톡톡 쪄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드판이라든지 얇은 판을 좀 대신 다음에 띄움 시공으로 풀칠 여기다가 하시고 이렇게 띄워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한번 현장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아싸리 여기다가 석고를 그냥 쭉 쳐버리던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즘 미장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미장 퀄리티가 쭉 올라가가지고 이야 이게 기계로 한 거야 사람이 한 거야 라고 할 정도의 미장공들이 현장에서 이제 은퇴를 다 거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장공을 좀 구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요런 거는 일반 미장으로 들어오셔서 조금 면은 좀 좋진 않겠지만 그 후 공정에게 도배팀에게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면 좀 잘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연세가 드신 분들 그때쯤 손기술이 좋으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많이 하시는 이미 타이밍이고 거의 뭐 그런 느낌인데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손기술로 노하우로 하셨다면 지금은 열정과 패기 그리고 장비로 밀어붙이는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기능공의 역할이 참 중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은 그 전문가가 없다면 그 전 공정 그리고 그 마감 공정 그 후 공정들에게 조금 일거리를 이렇게 주시면서 좀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요.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닥을 뜯어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쪽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파져가지고 미장을 다시 해놨어요. 제 생각에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난방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였을 때는 다시 한번 역사를 이제 추적해 보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다가도 얘기해서 예전에 바닥공사가 있었느냐? 아마 안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하시는 우리 중개사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 집주인한테 물어보거나,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출처가 어딘지 그렇게 좀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긴 하지만, 사는데 문제가 없고 보일러라든지 수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얘는 그냥 묻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원인이 뭐야? 옛날에 과거사를 너무 들춰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문제가 된다면 여태까지. 그러면 몰라도요. 그리고 바닥을 좀 확인할 때 어제 좀 물이 흥건한 거 영상 보셨죠? 지금은 어떤가 보면요. 물이 없어요. 보일러를 요럴 때 한번 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하게도 비가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지금 오고 있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좀 누수 현상이 있는지도 좀 체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 어쨌든 물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해보자면은 지금 물이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디 문제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싱크볼 들어가는 데서 보통 울컥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물샘 현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작동을 좀 해보시면서, 그리고 여기다 물을 좀 부어보시면서 물샘 현상이 있었나 없었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썩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곰팡이 나고 좀 썩는 현상
콘크리트 자체가 썩진 않겠죠. 예,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흔적들, 물때 흔적들을 좀 추적해 가시면서 보일러 하시는 분 한번 모시면 이럴 땐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나이스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여러 가지 이제 화장실 주변에 어쨌든 물이니까요. 여기 보면 여기가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이 아래쪽도 지금 곰팡이의 흔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물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는 방수층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것도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지금 이 안쪽에 방수가 들어갔으니까 이 벽쪽 안쪽, 욕조 쪽으로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일러 대표님 한번 모셔가지고 체크만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전에 그 밑에 파서 길게 했다는 그 흔적이 여기까지, 예, 올라왔어요. 아마도, 예, 여기 배관을 저쪽이랑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아쉽게도 이렇게, 예, 이렇게 그냥 벽에다 뉘어놨는데, 이런 거는 뭐 살짝 괴놓는다거나. 근데 사실 얘를 자꾸 빼는 건 좋지 않아요. 이게 이 조인트 되는 부분이 띵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눕혀져 있으면 가능하면 그대로 두는 게 좋고, 이것도 우리 보일러 대표님 한번 오셨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세요. 예. 이 배관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푸익 하는 경우는 없고, 누가 찍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는 그 철거 기계로 빠바박 때리지 않는 이상은 문제 없고, 보통 여기에서 요런 데서 흘러나오니까 여기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물 샌다고 해서 큰일 났다, 물 난리 났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가니까요. 이런 거는 공사 이후에도 잡을 수는 있어요. 공사 이전에 문제가 발견됐다면 체크해가지고 잡으면 좋지만, 사시면서도 물 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보일러 업체 부르시면 분명히 여기서 10중 8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그러니까 현장에 변수가 많다는 게 30년 된 아파트인데 여기에 난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30년이면은 안방 화장실, 부부 욕실 쪽에는 난방이 거의 못 받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철거를 하다가 이제 콕 찍어 먹었죠. 그럼 물이 푹 나옵니다. 예. 그때는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연결을 다시 해서, 지금은 원래 한 바퀴만 이렇게 돌려져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중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려서 새롭게 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체 방수 액방 한번 들어가고, 여기 젠다이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배관이 요 안에 있었을 테니까 얘가 면이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서비스 니뿔, 그걸 서비스 니뿔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준비해 갖고 다니시는 거죠, 보통 철거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비까지 같이 하지 않으시는 철거팀들은 서비스 니뿔을 잘 안 갖고 다니시고 그거를 아예 관여를 안 하세요. 철거만 하고 가시니까 이런 거는 미리미리 얘기해 두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고객님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준비를 다 해놨어요. 내가 구할 수 있는 팀들에 대해서는 다 섭외를 해놓고 실력도 괜찮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비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몫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서비스 닛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젠다이를 쌓으면 누군가는 서비스 닛불을 사갖고 오던가 준비를 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설비팀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비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거팀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비팀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젠다이를 쌓는 행위 자체가 뭐 쌓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철거를 한번 했죠. 그리고 서비스 닛불을 집어넣었죠. 설비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젠다이까지 쌓았죠. 그러니까 미장과 아니면 타일 계열인 거예요. 그 세 공정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철거 따로, 설비 따로 이렇게 부르게 될 경우에는 서로 이제 겹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죠. 왜냐면 철거는 한 번 불렀을 때 한 번 싹 하고 나가야 되고, 설비도 들어왔을 때 일을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출장비라든지 했을 때 그냥 인건비를 받고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부르는 타이밍, 그리고 공사 기간이 점점 늘어지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철거하시는 팀도 철거와 설비를 같이 하시고 일부 미장까지 같이 해주시고 조적까지 같이 해주시는 철거팀을 이용하셔야 나중에 문제 소지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책임을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간도 짧고 일의 효율도 훅 올라가겠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렴하게 부를 수 있는 느낌보다는 줄 만큼 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예전에 비해서는 철거하면서 뭐 조적을 쌓아야 되고, 철거하면서 배관을 이동해야 되고, 설비도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 인테리어에서는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 공정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사용하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요즘 인테리어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틀 차, 요것도 보여드릴까요? 요거 지금 미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철거팀에서 미장을 해놓은 겁니다. 미장은 철거팀에서도 하고, 타일팀에서도 하는데, 진짜 미장 잘하시는 분들만큼은 이게 퀄리티가 조금, 그래서 기본 미장으로 보시면 되니까, 구축 아파트가 미장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미장으로 면을 잡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장이 조금 필요한데, 요거는 뭐 퍼티라든지 타일팀에게 좀 미장을 간단히 요청하고, 도배팀에게도 면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미장팀이 했던 역할을 빼버리고 다른 팀에게 이관시키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른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현장에 비가 내려서 더 체크해보기 좋은 날씨인 것 같고, 좀 현장 땀이 나긴 하지만, 철거하고 나서 설비도 하고 좀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을 하루 이틀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물도 좀 마르고, 진짜 새고 있으면 계속 흘러내리겠죠. 그 체킹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청소까지, 요건 철거팀이 청소까지 싹 해갖고 이제 나간 경우인데, 좀 지저분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부르시면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청소도 좀 한번 하시고 현장 점검을 좀 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현장 지금 이렇게 진행되니까 체크 한번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인테리어 하시는데 뭐 반셀프가 아니라 뭐 턴키여도 전반적으로 크로스 체크 하실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